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비유를 가지고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학교 다니는 아이가 일진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진 아이를 집에 불러 맛있는 것 해먹이고 용돈과 선물 주면서 우리 아이 괴롭히지 말고 좀 잘 지내라 이렇게 부탁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일진 아이가 내가 잘못했구나 반성하고 더 이상 나쁜 짓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죠. 나쁜 행동을 했는데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또 다른 보상을 받기 위해서 아이를 더 괴롭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청와대, 정부, 여당이 바로 앞서 제가 예로 든 사례와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연일 말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3일 담화에서 남한을 공격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실제로 했죠. 이후 대남 협박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개성공단 내에 있는 남북연락사무소까지 이제 폭파했는데요. 우리가 돈 들여서 지은 시설을 왜 자기들 멋대로 파괴하냐 이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의 반응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북한을 달래야 한다며 온갖 보상책을 경쟁하듯이 내밀고 있습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북한을 달래야 할 시점이다. 그걸 굴종이다, 비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 한반도 평화의 절대적인 수혜자는 대한민국이다. 또 북한에 여행 가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 이마다의 여행이라뇨. 목숨 걸고 우리 여행 갈 일 있습니까? 남북이 화해하기 위해서 국민이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겁니까? 국민 생명이 자기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무슨 수단인가요? 이 정부는 북한에게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바보같이 당하기만 합니다. 김여정의 발언 이후에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지난 14일 새벽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열렸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북 경고도 규탄도 없었습니다. 아니 그럴 거면 왜 NSC는 개최했습니까? 이러는 한국 정부가 김정은 남매의 눈에 얼마나 만만해 보이겠습니까? 하다 북한 냉면집 주방장까지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을 두고 이거 제가 참 말하기 뭐합니다만 그냥 하겠습니다. 국수 처먹을 때는 요사 떤다고 막말을 했습니다. 이게 한 번 얕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지금 이 정권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마 우리 대북 유화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욕 같은 건 좀 참자. 문재인 대통령부터가 그런 입장입니다.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가장 좋은 전쟁보다 가장 나쁜 평화가 낫다. 아니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하면 안 된다니요. 그런 논리라면 일본이 나라 내놔라 라고 협박하니까 총도 한 방 안 쏘고 이 땅을 일본에 바친 그 정도 전쟁하기 싫어서 그랬다고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반도 평화 중요합니다. 그런데 북한을 달랜다고 평화가 오나요?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생각하는 평화는 또 뭘까요? 북한도 평화를 대외 정책의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북한도 평화를 사랑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북한이 생각하는 평화는 우리 정권, 지금 정권이 생각하는 평화와 많이 다릅니다. 북한 사회과학 출판사가 펴낸 정치용어 사전이라고 있습니다. 북한이 평화를 어떻게 규정했는지 그 책에 제가 보니까 쓰여 있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쟁 일반을 반대하는 평화 애호 사상은 무원칙한 평화주의다. 북한이 가끔 맞는 말을 합니다. 전쟁만은 안 된다며 무작정 평화에 집착하는 것은 무원칙한 평화주의에 불과하다는 말. 이런 거 아닙니까? 정말 맞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생전에 김일성도 평화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은 부르주아 평화주의의 표현이며 수정주의적 사상조류다. 북한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쟁만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러니까 판판이 우리가 북한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남이 나를 위협할 땐 단호히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가 나를 얕잡아 보지 못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나라가 지킬 수 있습니다.
영국 사학자 폴 존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윈스턴 처칠의 뜨거운 승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이제 처칠 전기인데요. 처칠과 체인벌린을 비교하면서 진정한 평화로 가는 길은 무엇인지 곱씹게 하는 책입니다. 2차 대전 발발 직전에 영국 총리였던 체인벌린이 유화 정책을 폈다가 히틀러에게 이용당한 일 아시죠? 너무 유명해서 더 언급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좀 특이한 거는 체인벌린만이 아니라 당시 영국 국민 전체가 잘못된 평화주의의 길을 갔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시 모습이 지금 우리랑 좀 흡사해 보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1933년도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당시 노동당 당수가 조지 랜스베리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런 공약을 했습니다. 자, 모든 신병 캠프를 폐쇄하고 군대의 무장을 해제하며 모든 끔찍한 무기를 폐기하겠다. 근데 영국 사람들이 이런 정치인을 당선시켜서 의회에 보냈습니다. 또 클리포드 앨런이라는 의원도 있는데요. 1935년 1월 달에 독일에 가서 히틀러를 만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독일의 공격적인 언사와 호전적인 구호는 그들의 진심이 아니다. 나는 히틀러가 평화를 원한다고 확신한다. 어떻습니까? 나는 김정은이 평화를 원한다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꽤 많습니다. 좀 그들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국 국민들은 이렇게 평화를 구걸했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지켜졌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로 됐습니다. 나치 독일의 전폭기가 도버 해협을 건너와서 런던에 폭탄을 쏟아부었습니다. 이른바 런던 공습이죠. 체인벌린이 사태를 책임지고 물러난 뒤에 처칠이 총리가 됐습니다. 그가 전쟁을 회피하는 국민들한테 각성을 촉구하면서 행한 연설이 있는데요. 역사에 아주 길이 남을 유명한 연설이었습니다. 책에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또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약해지거나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를 위해 싸울 것이고 바다와 대양에서 싸울 것이고 자신감과 힘을 가지고 공중에서 싸울 것이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섬을 지킬 것이고 해안에서 싸울 것이고 상륙지점에서 싸울 것이고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것이고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평화에는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전쟁을 불사하면 평화를 지킬 수 있고 전쟁을 두려워하면 오히려 평화가 깨져서 전쟁에 말려듭니다. 자, 이제 제가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엊그제가 6.15 소년 20주년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났습니다. 두 정상이 반갑게 악수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국민이 감격했습니다. 한반도에도 이제 평화가 시작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년 뒤인 2006년 10월 9일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했습니다. 2017년까지 무려 5번을 더했습니다. 총 6차례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평화입니까? 그러고도 이 정부는 4.27 선언을 통해서 같은 실수를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하자 모처럼 이 정부가 이제 강경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좀 우리 정부가 원칙대로 대응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뒤로 북한에 특사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걸 북한이 폭로하니까 왜 폭로했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그걸 폭로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남한이 간청했는데 김여정이 불허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청이란 표현과 불허라는 표현이 같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신하가 왕에게 태자 맞은 것처럼 발표한 겁니다. 이거 정말 치욕스럽습니다. 평화는 그 단어를 입에 담는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한반도에 전쟁 없는 평화가 도래하기를 우리 국민 모두가 염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정권이 추구하는 북한 달래기로는 결코 한반도에 평화가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맞고도 안 맞은 척하고 북한이 핵을 수십 개 갖고 있는데도 마치 평화가 온 것처럼 그렇게 기만하는 행동 이제 좀 제발 그만하십시오. 지금이라도 굴욕적 대북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계속 만만하게 굴면 정말로 이 땅에 미사일이 떨어집니다.